다음은 knowledge distillation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knowledge distillation 요 한글로 요거를 가끔 이제 지식을 증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한글로 하면 이게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이 knowledge distillation하고 그냥 많이 불러요. 혹은 KD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knowledge distillation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거는 이 작은 모델이에요. 좀 더 작은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면은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즉 뭔가 더 크고 더 복잡한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의 행동을 갖다가 흉내를 내는 작은 모델을 지금 학습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던 pre-trained 되어 있던 모델, 좀 더 크고 더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티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새롭게 이 티처한테 이 티처의 행동 양식을 따라하는 작은 모델을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티처 모델이라고 한 데는 좀 더 규모가 크고 더 큰 데이터셋에 학습된 뭐 이런 모델이라고 그냥 더 큰 데이터셋 말고 규모가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티처 모델이 있으면은 얘를 그대로 행동을 흉내내는 작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티처 모델이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뭐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레이어도 더 많고 레이어 개수도 더 많고 이제 중간중간에 웨이트의 개수도 더 많고 이런 모델인데, 얘를 모종의 이유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역시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흉내를 내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가 이제 개인지 고양이 정답이 달려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이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필요한 지식만을 이 논리지를 트랜스퍼를 하기를 하는데 뭔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즉 증류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만 이렇게 뽑아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튜던트 모델이 더 작은 어떤 규모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티처만큼 성능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법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하면은 좀 뭔가 여기 말 그대로 좀 정제된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가 조금 이 티처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 성능이 오히려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먼저 어디다 쓰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어플리케이션들은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죠.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 하나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얘를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얘를 신뢰를 할 수가 없으면은 얘가 모델 1번이라고 하고요. 이런 똑같은 애를 여러 개를 좀 만들죠. 학습을 여러 개를 시켜서 모델 2번 뭐 이렇게 해서 뭐 모델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 다 각각이 이제 개랑 고양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는 개, 고양이 이렇게 10개가 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앙상블을 하는데, 모델을 앙상블을 하는 데 있어서 매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깅을 해서 다수결의 원칙처럼 10개 중에 얘는 개, 얘는 고양이, 뭐 3번은 개, 4번은 개, 뭐 10번까지 개라고 했으면 개가 10개 중에 9개는 개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 결과는 개일 것입니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더 성능이 올라가는 그 앙상블의 철학이죠. 앙상블 우리 매깅에서 하는 것처럼 얘가 더 잘 하겠구나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모델의 사이즈가 일단 크죠. 모델이 일단 10개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이 역할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스몰한 모델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쓰면 좋다는 거죠. 어떤 이 앙상블을 할 때 앙상블로서 달성이 되었던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뭔가 하나의 모델로, 싱글 모델로 이렇게 전이시키고 싶을 때 우리가 이 knowledge distillation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모델 자체가 원래 이제 티처가 하던 걸, 이 큰 애가 하던 거를 작은 애가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모델을 컴퓨터에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가 필요했다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면은 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우리가 돌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델을 우리가 압축해서 더 작은 모델에서 얘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큰 모델을 갖다가 작은 모델이 이렇게 대신하게 하고자 할 때, 모델을 압축할 때에도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우리 연합학습이라고 하죠.
연합학습을 이렇게 할 때도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서버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이렇게 서버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스마트폰들이 각각이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 정보를 갖다가 다 취합을 해서 실제 서버에서 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안에도 모델이 있고 스마트폰에도 모델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뭐 모델이 있고 근데 제 친구가 가진 거에도 모델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이 서버 단에서의 좋은 성능을 이렇게 모델의 정보를 취합할 때도 이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쓰면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기기에서는 저의 프라이버시나 저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이런 측면이 있겠죠. 내가 이 모델이 뭐를 학습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 나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다 했을 때 이 어떤 나의 위치 정보를 그대로 보내가지고 이 서버에서 학습을 시킨다면은 서버에서 뭔가를 학습한다는 거는 제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이쪽으로 아무 가감 없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위해서 모델을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모델에서 knowledge distillation 이 해당하는 이 널리지만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때는 제 위치 정보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이제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가중치를 이렇게 보내겠다. 그럼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가중치 혹은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레디언트 정보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죠. 이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쓰면은 나의 사생활이나 보안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연합학습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럴 때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요거를 활용하는 어떤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만들 때에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knowledge distillation은 당연히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로스 펑션이 하나가 있다는 건데 distillation loss라는 걸 우리가 달게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knowledge distillation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답 기반의 어떤 distill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실제로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 인풋이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이 작은 모델이에요. 스튜던트 모델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얘를 학습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뭐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당연히 끝쪽에 이제 소프트맥스가 달려 있겠죠. 이 t가 타우다 요거는 일단 무시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튜던트 모델이 출력하는 어떤 결과값들이 소프트맥스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확률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이 확률이라고 하는 어떤 분포를 갖고 있겠죠. 이 데이터셋이 예를 들면은 동물을 구분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냐, 고양이냐, 소냐, 말이냐 이런 데이터가 저한테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저한테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냥 얘를 이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티처 모델이 하나가 있어서 프리트레인드 돼 있어요. 얘도 이제 어떤 입력이 쏙 들어가게 되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는 입력이 쏙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역시 어떤 출력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모델이 생각하는 이 출력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씌우면은 예를 들면 개일 확률은 몇, 고양이의 확률은 몇, 소의 확률은 몇, 말일 확률은 몇 해서 이렇게 확률 값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뭐 소의 확률, 뭐 말일 확률. 얘는 하나의 이제 확률 분포죠. 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나는 얘는 이미 뭔가를 알고서 이 개인지 고양인지 소인지 말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뱉어주기 때문에 저는 스튜던트 모델을 데이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 모델의 출력이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했을 때 얘가 뱉어주는 개, 고양이, 소, 말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뭐 이렇게 뱉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뱉는데 얘랑 이 티처 모델의 이 출력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내가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고 싶을 때 이 티처가 뱉어주는 이 확률에 대해서 좀 유사하게 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학습시키고 싶은 확률 분포는 얘고 이 티처가 뱉어주는 확률 분포가 얘니까 뭔가 확률 분포를 이렇게 동일하게 할 때 쓰는 우리의 어떤 매트릭은 아니지만 뭔가 어떤 지표라고 하는 애가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애가 있죠.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쿨백 라이블러 E입니다.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분포가 완벽히 동일하면은 0이 되고 두 개의 분포가 다를수록 좀 값이 커지는 이 어떤 그 계산 방법이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요거죠.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나의 얘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렇게 흘려가지고 얘가 우리의 이제 목적 함수니까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산해가면서 내 스튜던트 모델에 들어있는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내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의 어떤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의 디스틸레이션 로스예요. 여기 이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는 얘가 뱉어주는 그러니까 이 티처가 뱉어주는 확률을 이제 t라고 하고 스튜던트가 뱉어주는 확률을 s라고 하면은 우리의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 자체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얘는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로그 P 빼기 P로그 Q 이렇게 그냥 외우는데 얘는 S 로그 S 빼기 S 로그 T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이제 로그 때문에 다시 쓰면 요 수식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에서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가 뭔지는 이제 배웠을 거고요. 여기 써 있었네요. 플레임이 여기 써 있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튜던트 모델에게 티처가 갖고 있는 논리지를 이렇게 좀 증류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소프트맥스를 그냥 소프트맥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 T라는 어떤 얘를 이제 템퍼레처라고 하죠. 템퍼레처. 온도가 이렇게 온도 변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 확률이 달라지는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오는 게 그냥 확률이 아니라 뭔가 조절되는 확률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템퍼레처를 이용한 어떤 소프트맥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템퍼레처를 이제 뭔가 이 조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이블을 그냥 레이블이라고 안 하고 이제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튜던트가 뭔가를 통해서 배우는데 뭘 통해서 배웁니까? 이 티처 모델이 뱉어주는 어떤 확률, 소프트 레이블도 어찌됐건 확률이에요.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하긴 하니까 좀 다른 형태의 소프트맥스지만 통과하니까 확률을 통해서 얘로부터 배우는데 그럼 얘는 지도학습입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도학습이냐? 지도학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비지도학습이에요. 여기 지금 정답이 얘가 정답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학습돼 있던 얘가 정답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답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얘가 실제 정답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얘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스튜던트 모델을 갖다가 실제 내 개 사진이 있는데 얘는 개야. 그리고 요 사진은 뭐 고양이야. 요런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을 하면은 얘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실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 즉 레이블에서 이렇게 레이블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정확한 사람이 달아놓은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티처 모델에서의 이 어떤 확률을 갖다가 정답인 척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라 knowledge distillation은 unsupervised learning이다. distillation loss는 unsupervised learning이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한다는 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템퍼러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소프트맥스를 통한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드 레이블과 소프트 레이블의 차이. 하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좀 그거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데이터셋에 원래 들어있던 정답이라고 이렇게 정답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 사진은 예를 들어서 개 사진이야 하면은 레이블이 이렇게 달려있죠. 카우일 확률은 0, 개일 확률은 1, 고양이일 캣일 확률은 0, 말일 확률은 0 이런 식으로 이 원핫 벡터로 이렇게 들어있죠. 원핫
벡터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나머지는 다 0이고 딱 정답인 애만 1로 되어 있는 요거 이제 진짜 정답이죠. 그라운드 트루스. 보통 데이터셋에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 걸 하드 레이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요거가 담고 있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얘가 그냥 정답이다라는 정보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여기 앞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듯이 우리가 하드 레이블을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 레이블을 쓴다. 소프트 레이블은 어떤 모델이 뱉어내는 결과를 주로 나타내게 되고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이런 형태로 확률을 이렇게 뱉어내진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개는 개인데 개일 확률은 0.7 나머지도 확률이 조금씩 이렇게 존재하는 채로 뱉어내겠죠. 이거가 이제 티처 모델이 뭔가 부정확해서 이렇게 뱉어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티처 모델을 흉내내는 스튜던트 모델, 학생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도 여기에서 얘 틀린 것도 조금 따라가야 스튜던트 모델이 얘를 흉내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글 확률이 0.7이고 나머지도 조금씩 확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드 레이블은 다 이렇게 생겼죠. 그냥 0, 1, 0, 0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소프트 레이블은 조금씩 이렇게 확률이 조금씩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씩 그래도 확률이 조금씩은 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거가 과연 그냥 틀렸다고 치부할 수 있느냐 요거죠. 이 티처가 뱉어내는 이러한 어떤 레이블 형태가 조금 사실은 티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얘는 이래서 내가 좀 소라는 확률을 좀 했어. 얘는 이래가지고 고양이로 좀 내가 생각을 했어. 얘는 요래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 얘는 개라서 이런 확률을 뱉었어 라고 하는 이 행동 양식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도 숨어있는 다크 놀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식을 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정보로서 좀 역할을 할 만한 좀 다크 놀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할 때 이 소프트 레이블, 그러니까 모델이 뱉어내는 결과를 갖다가 얘를 좀 배우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얘도 어찌됐건 이걸 조절을 안 해주면은 이렇게 좀 티처 모델이 잘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좀 하드 레이블에 가까운 형태의 출력을 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좀 조절하고자 하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템퍼레처 T입니다. 온도 T라는 게 있어서 여기 아래 이제 소프트맥스 수식인데 여기에 T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완벽한 그냥 소프트맥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탠다드 소프트맥스입니다. 여기도 써있죠. T가 만약에 1일 경우에는 얘는 일반적인 소프트맥스다. 근데 여기에 이제 T라는 수치가 이 익스포넨셜 안에서 이렇게 t라는 숫자로 나눠주는 얘가 있다고 하면은 이 t가 커질수록 어떻게 됐냐, 온도가 올라갈수록 우리 물리학 같은 거 생각해보면, 화학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 분자 활동들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잖아요.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원래 소프트맥스를 우리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이 뱉어내는 소프트맥스가 뱉어내는 티처 모델이 뱉어내는 출력을 갖다가 소프트맥스에 통과를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쳐보면은 얘가 이제 소, 개, 고양이, 말일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얘를 이제 이 일반적인 소프트맥스에 넣었을 때랑 만약에 템퍼레처를 좀 수치를 올려서 템퍼레처를 예를 들어서 3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순서가 바뀌진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진 않지만 이 차이가 줄어들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역시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고양이야 라고는 되지만 이 나머지 다른 내가 예측한 결과가 아닌 이런 값들의 이런 확률에 대해서도 약간 이 격차를 조금 줄이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오는 게 이제 템퍼레처 T의 역할입니다. 이 템퍼레처 T는 소프트맥스를 쓴다는 건 일단 뭔가를 분류를 한다는 거죠. 이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는 템퍼레처 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에서 예를 들면 챗GPT 같은 데서도 이 템퍼레처 조절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템퍼레처를 올리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막 대답을 막 이렇게 뱉어내다가 다음 단어를 갖다가 정형화된 단어가 아닌 뭔가 기존에는 나올 확률이 낮았던 애를 갖다가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조절하는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템퍼레처 T가 들어있는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킴으로써 뭔가 이 다크 놀리지에 대한 걸 더 잘 배우게 하자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정답이 아닌 거에 대한 확률을 뱉은 것도 조금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T가 바뀜에 따라서 좀 이 파이썬으로 제가 해봤던 건데
1, 2, 9라는 이 3차원 벡터를 소프트맥스에 넣었을 때는 이 1이라는 숫자는 0.000335라는 확률이 되고요. 2라는 숫자는 0.000911이라는 확률이 되고 9라는 숫자는 0.998754. 이거 차이가 좀 크죠. 뭐 이렇게 생겼죠. 거의 0에 가까운 값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 소프트맥스 t 템퍼레처를 도입을 해서 t에다가 3으로 이렇게 넣었더니 이제 이 똑같은 값을 이렇게 소프트맥스에 통과를 딱 시켰을 때 템퍼레처를 3으로 하면은 이 격차가 줄어듭니다. 1은 0.0059라는 확률이 되고 2는 0.083이라는 확률이 되고 9는 0.857이라는 확률이 돼요. 조금 이 격차가 이렇게 좀 줄어들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이 효과는 뭔가 이 레이블을 갖다가 스무딩하는 효과가 있죠.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레이블 스무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뭔가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 레이블들의 격차, 확률 격차를 갖다가 조금 평평하게 좀 이 그 중요도를 갖다가 좀 평평하게 만들겠다, 소프트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소프트 레이블, 템퍼러처 T를 도입한 소프트맥스를 활용한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할 때에는 티처 모델이 뱉어내는 확률을 갖다가 템퍼레처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소프트 레이블로 이렇게 확률을 바꾼 다음에 그 확률을 역시 스튜던트 모델이 뱉어내는 것도 역시 템퍼레처가 타우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소프트 프레딕션이 티처의 소프트 레이블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킴으로써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 이렇게 학습시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통해서 우리의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뭔가 거대하게 동작했던 이 모델을 흉내내는 작은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티처 모델이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템퍼레처를 도입해서 하면은 이 정답 자체는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얘가 동물을 구분하는데 얘를 따라하는 얘도 좀 성능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스를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로스냐?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통해서 이 티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정답을 잘 맞출 수 있게 스튜던트 로스를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unsupervised learning이라 그랬죠? 얘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티처를 그냥 따라하게 하는 거라서 비지도 학습이고, 여기에 이제 supervised learning, 정답에서도 이제 배워라, 정답을 이용을 해서도 배우는 부분을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데이터가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우리는 얘를 스튜던트 로스라고 부르고, 스튜던트 로스는 진짜 정답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분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죠.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에 대한 로스를 이렇게 이제 줄이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거고, 이 스튜던트 로스는 정답과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렇게 줄이는 형태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쓰는으로써 단순히 티처를 따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티처를 따라가되 지식을 증류해서 봤대 실제 정답을 보면서 따라가게 함으로써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 요 파트만 보면은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knowledge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활용한 티처 모델을 따라하는 스튜던트 모델이 이렇게 학습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스튜던트 모델이 뱉어내는 출력을 갖다가 이 템퍼레처가 1인, 즉 소프트 레이블을 안 쓰겠다는 거죠. 이제 하드 프레딕션을 하게 해서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게 해가지고 이 정확한 예측이 정답이라고 하는 완전 하드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얘가 개 사진이다 하면은 고양이, 개, 소, 말인 확률이 개는 1이고 고양이는 0, 소는 0, 말 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하드 레이블을 따라가게, 나의 그냥 소프트맥스를 템퍼레처 타우가 나오는 거는 이 위에 티처 모델을 따라가고, 소프트맥스 똑같은 애를 갖다가 이 출력을 갖다가 하나는 이제 티처를 따라가고, 요거를 여기는 소프트맥스가 t가 1인, 템퍼레처가 1인들을 통과시키면 하드 프레딕션에 나오니까 얘는 정답을 따라가게 해라. 로스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달게 되면은, 즉 이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 로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둘 다 동시에 낮추도록 하면은, 이 로스를 이제 두 개를 웨이티드 썸해서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 로스는 얘는 0.5,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0.5 해가지고 얘에 대한 이 두 개의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스튜던트 모델 안에 들어있는 웨이트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한테서도 배우고 정답에서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티처에서 지식을 증류해서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정답에서도 배우니까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용도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